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예전에는요, 초, 중, 고, 대, 사회, 초년생, 신입사원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면 언젠가부터 한 단계가 더 생겼죠. 취업준비생, 바로 취준생입니다. 취준생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춘들의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상반기 면접 시험을 치른 취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면접, 1회 면접에 드는 비용이 얼마였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평균 15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5만 원 중에서 한 번 사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면접 복장, 옷 구매 비용을 제외를 해도 한 5만 8천 원 정도 들어간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면 면접 복장을 구입하는 데는 얼마가 들었을까요? 남자는 24만 원, 여자의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부분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약 22%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41%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 비용을 충당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면접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 정도 노력쯤이야, 이 정도 비용쯤이야 하시겠지만 보통은 여러 번의 면접을 치르게 되잖아요. 이 비용적인 부담도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도 두 명의 공시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어요. 면접 보면서 돈 너무 많이 들어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 있지 않나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이제 면접 준비할 때 학원을 다닌다던가 그런 기출 지문 같은 거를 하는 문제집을 산다던가 하는 준비를 하는데도 또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비용적인 것보다는 더 부담 드는 건 아무래도 심리적이지 않을까. 이게 자기가 준비를 한 것만큼 하고 싶은데 또 그게 막상 가면 또 긴장하는 친구들도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면접 때 잘 못해가지고 또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번 계속 떨어지면은 그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그렇죠. 생기니까 아무래도 또 심리적 부담감이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면접 시험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도 정말 엄청날 텐데 여기에다가 비용적인 스트레스 부담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성취한 것인 만큼 또 결과는 더욱더 달콤할 거다라는 희망으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공무원 사회 강의 준비했습니다. 공무원 사회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로 통하는 사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치 파트로 왔고요. 이제 정치를 하고 법을 할 건데 정치 파트는 꽤나 나올 것이 좀 정해져 있고요.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책 색깔이 강하거나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참 좋아하는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뭐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 소양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출발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하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아테네의 민주정치, 두 번째가 근대 민주정치, 세 번째가 현대 민주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역사적 사실과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공부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온다는 것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뭐냐면 우리가 아테네 민주정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직접 민주정치와 도편 추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아테네 민정치의 발전 과정인데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게 산지가 많은 지형입니다. 산지가 많은 지형이고 산지가 많다는 것은 지금이야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에 괴물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서로 간의 교류가 뜸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의 도시국가로 만들어졌다. 즉 작은 공동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노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껏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특징은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성인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윤번이나 추첨 같은 걸 통해서 민주정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추천이라는 게 있어요. 추천, 추첨, 윤번 이런 건 뭐예요?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추천은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천거하는 거겠죠. 이렇게 탁 뽑는 거. 추천. 이 사람이 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입니다. 공무원 기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테네는 추천 제도를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용했습니다. 군대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MC님이 만약에 남자라면 우리 그 MC님이라 하니까 또 이상해지네요. 자, 그럼 다시 저기 광교 학생이 장수라면 제가 장수라면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어느 때 쳐들어올까요? 당연히 광교 학생일 때 쳐들어올 겁니다. 제가 카메라에서 크게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크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굉장한 장수가 돼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전투력, 체격, 골격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추천을 사용했다. 나머지는 윤번이나 추첨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직의 평등이 강조된 사회였고요. 그때 이제 민회, 평의회, 재판소 같은 곳에서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민회, 평의회, 재판소에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이게 오해하시는데요. 민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평의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재판소가 사법부의 역할을 합니다만 삼권 분립이라는 건 여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삼권 분립은 근대에 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지만 엄격한 삼권 분립으로 기억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민주정치의 적은 무엇이다?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그래서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내쫓는 제도, 그걸 우리가 도편 추방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테네 민주정치가 직접 민주정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무엇이다? 성인 남자만 시민이었으므로 여자, 외국인, 노예는 들어가지 않았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면 고대 아테네 떠오르면 뭐다? 첫 번째, 직접 민주정치지만 제한 민주정치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머리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억할 거는 도평 추방제라는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제도가 있었다. 이 두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민주정치 넘어가죠. 우리가 고대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끝나고 이제 신 중심의 교황 중심의 시대에서 절대 왕정의 시기까지 쭉 넘어옵니다. 그런 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민주정치라고 하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책정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가 사상이고, 두 번째가 사례고, 세 번째가 결과와 한계인데,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사회계약설이라는 이론으로 굉장히 잘 공부를 해볼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대 민정치인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으며 그것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시민혁명과 근대 민정치라는 게 있어요. 시민혁명은 여기 멋있게 써 있잖아요. 시민을 계급으로 절대 왕정을 타파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은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왕이 맨날 우리 드라마에서 쓰는 단어가 뭡니까? 저놈을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예의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형에 처해지고 재산이 몰수당하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저놈을 사형에 처하라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기능. 두 번째, 말을 하자마자 법이 됩니다. 입법부의 기능. 그리고 그것이 방으로 행동에 옮겨지니까 행정부의 기능을 모두 왕이 독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기출문제에 계몽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계몽사상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답이 계몽사상이었어요. 그냥 이해가세요? 계몽사상이 뭐냐? 우리가 미신, 그다음에 봉건적 악습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노비가 고기를 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반이 와서 어떻게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노비는 그걸 먹을 생각을 안 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얘는 귀족이고 왜 얘는 양반이냐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노비는 사람이 아니야 물건이야 라는 교육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 없다라고 해서 신분제 타파에 기치를 올린 것이 계몽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음 시간에 배운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회계약,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예전에는 국가는 곧 신이 준 선물, 누구한테? 왕한테. 근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뭐예요? 이제 국가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구로 생각이 전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설, 계몽사상 더하기 뭐가 있겠어요? 그 시민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르주아들이 경제적으로 쫙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절대 왕정을 타파한 거예요. 더 줄일게요. 왕을 몰아내고 시민이 권력을 잡은 끝. 이해가셨죠? 그걸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발생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죠. 천부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부인권.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는 아까 사회문화 파트랑은 조금 달라요. 이제 사회문화 파트는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게 어려운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천부인권이라든지 자연권이라든지 실정권이라든지 그리고 법파트에 가면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강의를 처음 공무원 사회를 보시고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이 주신 인간의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하고요. 불가침, 침범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설을 불가침의 권리라고 하고요. 자연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연권이라는 것은 자연, 스스로자 그러하련 본래 있었던 우리의 권리다. 그래서 천부인권, 자연권 똑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고요. 이제 시험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영국의 명예혁명은요. 전제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찰스 1세 이런 사람들이 전제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젠틀이라는 계층이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왕이 정치를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정치 또 못해요 또. 그러니까 야 세금 좀 걷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을 걷자고 하니까 세금을 걷는 대신에 우리한테 말을 듣고 우리 말을 좀 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그걸 거절합니다. 근데 또 정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이 탄압을 하게 되니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혁명이 청교도 혁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청교도인 크로멜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청교도는 그 당시에 신교로서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검절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럼 무슨 풍? 복고풍, 왕정복고가 일어났는데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정치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했어 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예혁명.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 그런 복잡한 과정이 나오진 않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원인과 문서 그리고 문서에 대한 분석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원인은 뭐예요? 그냥 전정치 기억하시면 돼요. 문서가 뭐예요?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 근데 앞에 권리청원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청원. 그래서 저는 참 유치하지만 이 방법을 강조드립니다. 권리청원은 청교도 혁명입니다. 청청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청원은 청교도 혁명의 문서다. 권리장전이 명예혁명의 문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기출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독립혁명입니다. 영국 정부의 식민지 정책. 그래서 그 당시에 식민지에게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서 실제로 권리는 많이 주지 않았어요. 많이 주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권리는 주지 않으면서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우린 싫다. 그랬더니 탄압이 들어오겠죠. 그거에 대항하여 일어난 혁명이 독립혁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혁명에서는 독립선언서 문서 분석하는 게 한번 출제가 됐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만들어낸 정치 체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대통령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제,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대통령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 독립혁명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혼자 힘으로 독립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랑 혼자 힘으로 독립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너무나 싫어서 이를 박박 가는 두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에스파냐입니다. 왜? 무적 함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역사적으로 35년간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죠. 그런데 100년 동안 싸운 나라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래서 미국을 도와준 나라가 에스파냐와 프랑스가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에요, 돈. 돈을 막 쓰다 보니까 돈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당시에 왕이 뭘 하냐? 삼부회라는 걸 소집해요. 야, 돈 좀 내놔. 그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제도의 모순이란 뭐냐면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소술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돕으려고 하는 거니까 앙시앙 레짐을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왔지만 그런 단어가 흔하겠어요. 앙시앙 레짐이 잊혀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단어는. 그런데 1신분, 2신분, 3신분, 3신분이 모든 세금을 다 냅니다. 그리고 1, 2신분은 세금을 안 내고 혜택은 다 1, 2신분이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MC님이 적금을 들고 제가 탑니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왜 우리는 세금을 내는데 권리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팍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부터 쭉 해서 있지만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묻으면 이제 세계 역사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영국 명예혁명의 원인은 무엇이다? 전제 정치. 문서는 권리장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의 원인은 식민통치. 문서는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은 무엇이다? 구제도의 모순,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게 인권선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과 문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시민혁명의 의의입니다. 드디어 왕이라는 1인 지배자가 떠나고 이제 시민이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시민이라는 사람은 모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 시민 이꼴 부르주아였습니다. 부자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민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누구? 노동자, 그다음 농민, 여성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제한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이 시민혁명에서 근대에서 기억할 것은 뭐다? 아까 아테네가 뭐였어요? 아테네가 직접이면서 제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대가 뭐였다?
간접이라는 것은 대표를 뽑았다는 뜻이에요. 대표. 그죠? 왜? 이제 시민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작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을 뽑아서 정치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 제한 민주정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로 가죠. 현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우리가 현대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선거권이 시민혁명 당시에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아니었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냥 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이 뭔가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자만 시민이었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시민이 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많은 사람들, 노동자의 운동, 농민의 운동, 여성의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거권을 획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참정권 획득. 그래서 대표적으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의 참정권 획득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가 차티스트 운동으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선거라고 하는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을 만족시킨 건가요? 아니죠. 노동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농민 아직 빠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었고 현대 민주정치는 그래서 첫 번째가 호남 민주정치라고 불러요. 왜? 직접 민정치 요소에 간접 민정치에 직접 민정치 요소를 넣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언 같은 거 넣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중민주주의,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봤고요.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의 민주정치 중심이었던 미네는 법을 지정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미네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뭐가 틀렸을까요? 대표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왜?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면서 제한 민주정치니까요. 두 번째, 미네는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을 수행했다. 의회라는 단어는 근대에나 되어야 나오는 거죠. 정당이나 의회는. 세 번째,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당당의 기회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었다. 당연히 추첨은 그냥 뽑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을 중시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라는 것. 아까 뭐라 그랬어? 전쟁에는 분명히 추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가다 사건에 대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1688년 왕권 신설과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제임스 2세의 전정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이다. 제임스. 영국이에요. 그죠? 영국. 두 번째, 177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13개 주의 대표들이 독립을 선포한 사건이다. 이건 뭐겠어요? 독립혁명. 미국이고요. 세 번째, 1789년 루이 16세의 전정치를 타도하고 앙샹 레짐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계급이 주도한 혁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해 성공으로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왕의 승인을 받았다. 권리청원, 청 기억나시죠? 청교도 혁명이 권리청원입니다. 명예혁명은 권리장정, 명장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나에서는 자연권 사상보다 실정권 사상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자연권은 본래 주어진 법, 실정권은 지금 있는 법입니다. 지금 있는 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측통행이고 좌측통행인 거 있죠? 정확히 나름이죠. 그게 실정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야, 혁명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어. 왕이 그럴 사람이 내 권력을 너희에게 줄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자연권 똑같은 말 천부인권에 입각하여 시민혁명을 했을 것입니다.
디귿 나 이후에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 뭐라고요? 대통령제 만들어졌고요. 다직후 천부 인권의 사상에 둔 프랑스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으니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혁명부터 우리가 아테네부터 민정치 발전 과정을 봤는데요. 첫 번째 아테네는 직접 제한, 근대는 간접 제한, 현대는 간접 대중, 혼합이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영국은 명예혁명, 권리장전, 미국은 독립혁명, 독립선언서, 프랑스는 프랑스형 인권선언.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키워드도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콕콕 집어주셨으니까요. 정말 많은 문제풀이 또 암기를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학생 함께 했는데 재용 학생 어떻게 들었나요? 일단 좀 들으면서 좀 익숙했던 것 같아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중고등학교 사회에서 그래요. 좀 다뤘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혁명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거기에 나온 문서 그거를 이제 한번 좀 보고 문제 풀이를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들어는 봤는데 그래도 저는 다 잊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문제를 또 풀고 맞추셔야 되는 여러분은 좀 더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있는 아이는 없잖아요. 누구나 걸음마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몇 번이나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을 할까요? 평균 어린아이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기까지 2,000회 정도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다 2,000번의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수많은 도전과 실패로 여러분도 힘드실 텐데요. 분명히 그 끝에는 좋은 단 열매가 있을 거라는 기대로 오늘도 열심히 도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량진 특강 오늘 함께 하신 내용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그리고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